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뉴스 Q&A에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&A 내용 확인해 보시죠. 자, 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이수희 변호사,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자, 지난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, 이번 주는요, 이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민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에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서 스타트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. 자, 윤 전 총장, 이틀 전에는요, 대전을 찾아 현충원 참배를 하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만나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 행보를 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경제 행보를 선택했습니다. 자, 첫 번째가 보수 지지층을 겨냥했다면 오늘은 경제, 청년 이슈로 지지층을 확장하는 모양새다.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는 사실 검찰에서만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분이 정말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될 본인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.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안보 이슈는 보수 진영에서 대대로 계속적으로 선점하면서 주도를 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먼저 행보를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나서 이제 경제 이슈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이번 대선에서 경제 이슈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면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행보를 좀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민생 행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이 정계 인사들과도 잇따라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.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습니다. 그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. 벌써 오셨어요? 네, 안녕하셨습니까? 어제는 또 대전 가시고 굉장히 바쁘셨겠습니다. 탈원전 예. 그 행사하고 그 교환교 교수 그 면담이 오래전부터 좀 계획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고 예.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원자력 전문가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. 아유, 별 말씀을요. 충분해서 이름 충분합니다. 대표님 앞에서 제가 이런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안 되죠. 사실 이 자리가 저희 대선 캠프가 이끈 곳입니다. 지금 이제 초심을 간직하고 계신 상황에서 어떻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, 네.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칭찬하면서 훈훈하기는 한데 네. 글쎄요,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두 분이 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, 지금. 그렇죠. 그러고 아마 나중에 가면 상당히 신경전을 벌여야 되는 그렇죠. 그런 관계이죠. 그리고 지금 보면 두 사람의 경우에 지지층이 겹치는 면도 있어요. 네. 예. 안철수 대표가 아직 좀 지지층이 좀 빠지기는 했지만 네. 그래도 지금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중도층을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지지층이 겹친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언제 입당하느냐를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훈훈하게 서로 덕담은 했지만 서로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네. 서로가 복잡하면서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은 아마 제3세력에서의 그렇죠. 좀 더 돈독함을 보이겠지만 그리 오래갈 사이는 아니지 않나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만났고 통화했던 인사들, 그리고 또 앞으로 만날 예정인 정계 인사들을 살펴보면요.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통틀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게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. 호남이 지역구인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도 대선 출마 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. 유인태 전 사무총장에게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뜻을
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오늘 저녁에는요,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난다고 하는데요. 자, 김영환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었던 인물이죠. 2009년 5월 20일 노 대통령 서거가 있던 날 봉하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. 그런 일 없습니다. 없습니까?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?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,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. 아니, 옥수동에 가셨습니까? 안 가셨습니까? 안 갔습니까? 제가 30초 동안 대답한다니까요. 아니, 갔느냐 안 갔느냐만 말씀하란 말입니다. 시간이 여기는 없으니까요. 경찰서가 아닙니다. 토론장이고 토론은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. 자, 과거에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영환 전 의원은요, 최근에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김영환 전 의원을 만난다면 어떤 조언을 주로 듣게 될까요? 일단 윤석열 총장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 지역은 호남, 그리고 타겟은 중도. 네. 여기에 많이 겨냥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대선 출정식에서는 나는 보수다를 외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. 항상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압도적인 승리를 원한다. 그리고 김영환 전 만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는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네. 이재명 지사의 사실상 저격수 역할을 했었으니까요. 네. 그와 관련된 그 이미지 메이킹이 어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김영환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, 네. 뭐 김영환 의원 지금 아시겠지만 뭐 그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도 뭐 조금 전에 나왔던 토론에서 봤던 여배우 스캔들 언급하고, 네. 또 친형 강제 입원 관련된 의혹 제기에서 부인을 하니까 고발하지 않았습니까? 아주 재판까지 집요하게 갔었죠. 물고 늘어졌었죠, 그렇죠. 그 당시에. 그렇다면 김영환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취재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